찾았어요? 얘는 따로 뒤에다가 필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그걸 오늘 놓고 가면 내가 새롭게 만들어서 뒤에다 붙여 놓을게요. 알겠죠? 뒤에 더 새로 색으로 만들어서 딱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 먼저 고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그렇죠? 고차 방정식. 그리고 고차 방정식 오른쪽에 보면 고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돼 있고 아래 보면 연립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연립 방정식보다 그 3차 방정식의 허근이라고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3차 방정식의 허근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별표 3개 해 놓으세요. 3차 방정식의 허근. 찾았습니까? 걔는 시험 출제 맨날 나와요. 100%예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그게 안 나오면 시험이 이상한 거예요. 꼭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마지막 부정방정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정방정식은 옆에다 가로치고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학교별 진도 여기 위에 거의 네모에다가 여기다가 옆에다 가로치고 학교별 진도 학교에 따라서 내는 학교가 있고 내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안 내는 학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언급을 하시면 그때 공부를 하고요. 언급을 안 하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주 가끔 선생님들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언급을 하셔서 그걸 시험에 내는데 내가 교재에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써놨으니까 그렇게만 좀 잘 확인해 놓으십시다. 됐죠? 그리고 뒤에 고차 방식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뒤로 넘어가시죠. 집중 탐구. 됐어요. 곧장 뒤로 넘어갈게요. 집중 탐구로 넘어갑시다. 여러 가지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몇 개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고차 방정식이 있어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3차, 4차, 맥시멈 5차까지 풀어내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고차 방정식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근이 많을까요? 허근이 많을까요? 허근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전에 2차 방정식에서도 실근이 있었고 뭐가 있었지? 허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허근이 조금 적었잖아요. 2차 방식 넘어가고 3차 방식부터는 허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허근으로 만들어진 그런 애들도 있을 정도로 허근이 막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차의 허근을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봐요. 그리고 연립 방정식이 있어요. 연립 방정식도 옛날에 했던 1차짜리가 아니에요. 1차하고 2차, 2차하고 2차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도 좀 전체를 보면 1차와 1차는 안 나와요. 대체 1차와 1차는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2차와 1차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2차하고 2차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부정 방정식이 있는데 웬만하면 안 내요. 웬만하면. 알겠지? 웬만하면 안 내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거니까 학교 선생님이 언급하시면 그때 나한테 얘기해주면 되는데 언급하는 선생님이 뭐 10학교면 뭐 한 학교 뭐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몰라도 좋고요. 우리가 할 건 이제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허근, 연립 방정식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요, 둘로 나누자면 고차 방정식도요, 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 고차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고차 방정식이 있어요. 연립 방정식도요, 방정식이니까 둘로 나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이 있고요. 아주 식중에서 특수한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특수하다는 얘기는 이미 풀이가 딱 결정이 돼 있는 그런 방정식이거든요.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고차의 허근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필수입니다. 안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든지 이렇게 내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얘하고 얘를 같이 내기도 하는데 그러면 문항수가 확 줄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문항수가 보통 한 문항 아니면 두 문항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단원별로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시험 보면 아까 2차 함수까지가 시험이었거든요. 2차 함수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다항식의 연산, 그 다음에 곱셈공식, 인수분해, 그 다음 또 뭐 있었지?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뭐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6개 단원이니까 한 2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원에서 한 3문제 이 정도 나와요. 한 단원에서. 그러니까 얘가 안 나오면 이상한 문제인 거죠.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푸는데 특수한 고차 방정식은 약간 독특한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얘도 일반적인 연립은 우리가 그냥 아는 방식으로 풀면 되거든요. 근데 특수한 연립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약간 외워뒀다가 풀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생각해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두 번째 갑시다. 그래서 첫 번째 고차 방정식부터 할 거예요. 우리가 2차 방정식 했던 걸 그대로 좀 끌고 와 볼게요.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 어떻게 했었지? 2차 방정식이 방정식 풀이 방법을 다 접근하는 방법이거든요.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불러봅시다. 무슨 분해? 2차 방정식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수 분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수 분해해요. 그럼 인수 분해가 안 먹히면 무슨 공식 써요? 근의 공식 써요. 그리고 근의 공식이 안 먹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도 안 먹혀. 그때는 근의 정의를 썼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근의 위치 결정할 때 뭐 했었지? 기억나세요? 근의 위치 결정할 때 뭐와 뭐 사이에 있다 그래서 그래프 그렸었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2차 함수 그래프 그려가지고 근의 x 좌표의 교점의 위치를 결정했었잖아요. 대칭축, 판별식, 경계선 함수값 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근의 분리라고 하는데 얘는 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고차 방정식이잖아요. 고차니까 최소 3차, 4차, 5차까지인데 5차는 거의 안 나와요. 알겠죠? 웬만하면 3차 아니면 몇 차지? 4차인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3차 아니면 4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차, 4차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은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아요. 알겠죠? 나중에 미적분 가면 배워요. 미분 적분 가면 3차, 4차, 5차짜리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나온단 말이죠. 고1 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3차, 4차 근의 공식이 있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내가 근의 공식을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놀라운 식이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3차, 4차에도 근의 공식이 있는데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3차짜리 근의 공식이 있기는 있어요. 이 칠판을 가득 채워요. 4차짜리도 근의 공식이 있긴 있어요. 이 칠판을 가득 채우고 뚫고 나가요. 알겠죠? 그 정도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럼 쓸 수 있는 건 첫 번째 무슨 분해한다고? 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고차 방식을 만나면 복잡한 생각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무슨 분해? 인수 분해해요. 두 번째는 근과 계수를 써요. 세 번째는 근의 정의를 써요. 근의 정의가 뭐지?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입니다. 이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근과 계수, 근의 정의 다 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순서대로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차를 딱 만나면 이러거든요. 갑자기 2차에서 3차, 4차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생각은 첫 번째 무슨 분해 해봐?
인수분해 해봐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쓰는 거지? 근과 계수 쓰는 거예요. 근과 계수도 안 먹히잖아요. 그럼 그때 근의 정의를 써서 식을 변형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3차, 4차짜리 인수분해 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요. 기억나요? 공식? 3차짜리 공식이 있었어요. 이거.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런 거. 공식이 있었다고요. 기억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을 모르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 이거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안 써도 되겠죠?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 인수 정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인수 정리는 전체 다항식을 몇으로 만들어? 0으로 만들어내는 값을 찾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이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뭘 확인해요? 인수를 확인해요. 그 다음에 뭐 조립제법 하든가 아니면 개수 비교하든가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식을 변형해서 할 수 있어요. 마지막인데 식의 변형에서도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넣고 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리고 조립제법이 안 된다, 개수 비교가 안 된다, 그러면 좀 심각한 거죠. 그 조립제법 할 줄 알지? 조립제법 할 줄 알지? 좋아요. 그리고 안 되면 나한테 얘기해. 내 그 조립제법 설명한 영상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도 충분히 이해돼. 이따 보내줄까? 좋아요. 알겠어요. 앞에 내가 강의 몇 개 보낼 테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조립제법 이거 하는 거 알고 있잖아. 이렇게 넣고 이렇게 나누는 방법,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조립제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식을 변형할 때 얘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x 4제곱에 마이너스 x 제곱에 뭐 플러스 1 뭐 이런 애가 있대요. 그럼 얘 인수분해 하려면 치환해도 안 되잖아요. 기억나죠? 치환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를 x 4제곱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할까? 1하고요. 뒤에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렇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얘 완전 제곱 만든 다음에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 하는 방법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고차식의 인수분해하는 건 뭐 어렵지는 않아요. 됐지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왜냐면 너무 쉬워서. 알겠지? 너무 쉬워서. 그냥 인수분해하세요. 근 찾으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수분해하세요. 근이 보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나오는 건 어디서부터 온 거지? 근과 계수. 여기서부터. 알겠지? 여기서부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거 설명해 줄게요.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앞에 거 좀 지울게요. 앞에 거 좀 지웁시다. 동그라미 3번. 3차식의 근과 계수의 3차식의 미안합니다. 4차식을 잘못 썼네요. 3차 방정식의 풀이부터 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보세요. a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 있대요. 됐죠? 3차짜리예요. 해봐도 되겠어요. 그죠? 3차짜리예요. 그런데 얘를 가만히 봤더니 얘가 무슨 분해가 된대요? 인수 분해가 된대요. 3차식을 딱 보면 인수 분해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인수 분해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인수 분해돼서 a의 x-알파, x-베타, x-감마는 0 이렇게 인수 분해하잖아요. 됐죠? 이렇게 인수 분해가 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 될 때 a의 x-알파, x-알파, x-감마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얘가 나는 일부러 완전 제곱을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중근을 갖는 거죠? 중근 1개. 됐지? 중근 1개. 그 다음에 실근 1개.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당연히 얘가 완전 세제곱도 있는데 완전 세제곱은 문제 낼 리가 없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그럴 리는 없고 그럼 얘가 a에 하나는 x-알파인데 뒤에 x의 제곱에 플러스 px 플러스 q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인수를 하나만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얘인데 앞에 주어진 얘가요. 무슨 근을 가지면? 허근을 가지면. 됐지? 얘가 허근을 가지면 실근 1개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허근을 가지면 즉 얘의 판별식이 무슨 수면? 음수이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판별식이 음수이면 이때는 실근 하나하고 허근 2개를 가져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거하고 이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됐지? 이거 2개니까. 이렇게 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너무 쉬워서 많이 나오진 않고 기억할 건 항상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실근 하나, 허근 2개. 즉 하나 인수분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근이 하나 똑같은 게 또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면.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인수분해 되면 또 이렇게 하나 가지면 또 이렇게 가는 거고. 됐죠? 그래서 아무튼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먼저 해라. 이 얘기가 돼요. 됐죠? 인수분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데 a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에 이번엔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제 대답해 보세요. 방정식에 뭐를 줬어? 근을 줬어. 됐지? 그러면 이 다항식에 뭘 줬다고? 인수를 준 거예요. 알겠지? 한 번 더. 방정식에 근을 줬잖아요. 그럼 이 다항식에 인수를 준 거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ax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데 앞에 a에 x-알파와 x-베타와 x-감마로 인수분해가 돼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인수분해가 돼요. 다시 한번 방정식에 근을 줬어. 여기 다항식에 인수를 줬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요. 이건 항등식이니까 얘를 전개해서 얘하고 무슨 비교하는 거지? 개수 비교해봐요. 알겠죠? 개수 비교해봐요. 그래서 개수 비교해서 정리해보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얘 있잖아요. 얘는 양변에 a분의 1씩 합시다. 알겠지? 양변에 a분의 1씩 합시다. 최고차의 개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듭시다. 그리고 a는 없애고요. 뒤에 주어진 얘를 전개해보면 x 세제곱에 x제곱은 얘하고 얘하고 한 다음에 얘 곱하면 되잖아요. 한 번 더. x제곱이 되려면 얘하고 얘 곱한 다음에 앞에서 하나 곱해야 되니까 얘 곱하면 되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역시 얘하고 얘하고 얘 곱하면 되고 얘하고 얘하고 얘 곱하면 될 테니까 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되려면 얘 하나하고 얘하고 곱해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가 되고요. 마지막엔 얘하고 얘 싹 다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얘가 항등식이니까 계수 비교해 보는 거죠. 앞에 주어진 얘 있잖아요. 얘하고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뒤에 주어진 얘하고요.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준 거고요. 뒤에 주어진 얘하고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 근의 합이 돼요. 그리고 얘는 플러스니까 a분의 c가 두 개씩 곱한 거예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의 알파가 된 거고요. 세 번째 a분의 d인데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d는 알파 베타 감마예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은 거 항상 조심하시고. 됐어요? 이렇게 얘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써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항상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한 개짜리, 홀수 개짜리는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요. 짝수 개씩 곱해진 건 마이너스가 붙지 않아요.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됐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계속 이런 형태를 유지하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방식 이게 다예요.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이거 하고요. 알겠죠? 이거 하고요. 인수분해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근과 계수인데 하나만 내라 그러면 근과 계수를 내야 되겠죠. 이렇게. 3차 방정식의 풀이였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4차도 할 건데요. 4차는요. 똑같이 생각은 이래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분해? 인수분해하고요. 근과 계수는 안 나와요. 알겠죠? 4차는 근과 계수는 안 나와요. 4차 근과 계수 얘기해 줄게요. 4차는 이렇게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델타라는 게 있는데 걔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개씩 곱한 놈.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감마 더하기 알파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델타 더하기 감마 알파가 있는데 얘가 a분의 c예요. 외우기 싫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개씩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델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한 놈의 결과가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됐죠? 계속 이렇게 나가요. 계속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개씩 더하고 두 번째는 두 개씩 더하고 세 번째는 세 개씩 곱하고 마지막 네 번째 네 개씩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여서 얘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 딱 나오면 무슨 분해만 하면 되지? 인수분해만 해가지고 그 인수분해 한식을 처리합시다 하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리고 특수한 고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뭐 한다고? 인수분해해요. 두 번째는 근과 계수 써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인수분해할 때 이런 것만 잘 기준 잡고 분류해서 따질 생각만 있으면 되고 특수한 애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애들, 그렇지? 딱 결정된 애들, 그런 애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지웁니다. 4번 가시죠. 여기가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요. 그리고 양이 많은데 선생님들마다 다 내는 게 패턴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네모 몇 번이에요? 네모 3번이에요? 네모 3번이에요? 네. 네모 3번. 특수한 고차 방정식. 말 그대로 특수하니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첫 번째는
상반식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칭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독특해요. 상반식은요, 그러니까 식 전체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식인지 아니면 대칭식인지 이걸 봐야 내가 풀이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냥 인수분해가 일반적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반식은요, 개수가 서로 뭐라고 하지? 앞뒤가 일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cx 플러스 a 이런 거.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됐어요? 상호 바라본다 뭐 그런 의미인가 봐요. 상반식 이해되는 거죠? 개수가 아주 독특해요. 또는 이것도 있어요. a의 x의 4제곱에 플러스 b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c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a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 얘를 딱 중심축으로 해서 개수가 저런 모양이에요. 5차까지 나오거든요. 5차는 ax의 5제곱에 플러스 bx의 4제곱에 플러스 cx의 세제곱에 플러스 cx의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a 이런 꼴이에요. 됐어요? 이런 형태를 상반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대칭식이라고 하면요, x 더하기 y, x, y 서로 자리 바꿔도 같은 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x 더하기 y나 y 더하기 x나 x, y나 y, x나 이렇게 된 거죠. 됐지? 이렇게 서로 자리 바꿔도 동일한 식을 대칭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쟤하고 쟤는 좀 접근 방법이 다른데 상반식 먼저 해볼게요. 알겠지? 상반식 먼저 해볼게요. 식을 봐야 돼요. 특수하니까 식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결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3차짜리 먼저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cx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됐죠? 3차짜리가 있대요. 됐죠? 3차짜리가 이렇게 있대요. 그리고 여기 보시죠. 얘하고 얘 개수가 같고요. 얘하고 얘 개수가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넣으면 빵이 될까? 대답 한번 해봐요. 여기다 뭐 넣으면 빵이 될까? 얘 A, 얘 플러스 A. 그럼 X에다 몇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A 되고 얘가 뭐 되지? 플러스 A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봐요. 그럼 얘 B고 얘는 마이너스 B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반식은요. 반드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없어져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X에 마이너스 1을 수치 대입하면 빵이 돼요. 항상. 개수가 저러면 얘가 3이면 얘가 3이고 얘가 2면 얘가 2니까 이해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조립제법을 해봐요. 헷갈리니까 조립제법을 해보잖아요. 그럼 도와주시죠. A
B, B, A. 여기다 뭐 넣는다고? x에다 마이너스 1을 수치 대입해? 그럼 얘 전체를 0으로 만들어내는 놈을 만들어내. 됐지? 그럼 여기에 얘가 즉 이걸 갖는다는 거잖아. 이렇게. 됐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려요. A. 곱해요. 마이너스 A. 더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올라가요. A 마이너스 B. 두 개 더해요. A. 두 개 곱해요. 마이너스 A. 그러면 얘가 빵이 돼요.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런 형태가 된다니까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요. 뒤에 얘가 하는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a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x의 플러스 a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됐죠? 항상 저렇게 인수분해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이것만 중요해요. 이런 식인 경우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그냥 인수가 보이니까 조립제법 한 다음에 대답해 보시죠. 얘가 몇 차죠? 2차인 거죠? 그렇죠? 그럼 2차 방정식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거 모든 거 풀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는 근해 공식, 세 번째는 근과계수. 됐지? 안 되면 근해 위치를 결정하든가. 허근은 판별식으로 확인하고. 됐지?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는 전부 다 풀 수 있으니까 얘 하나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냥 끝난 거죠. 이제 더 이상.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상반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3차 상반식이고요. 4차짜리도 좀 독특해서 이번엔 ax의 4제곱에 플러스 bx의 세제곱에 플러스 c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식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앞에가 안 먹혀. 왜냐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되지를 않아요. 얘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하고 얘 다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는 식을 변형하는데 그래서 요게 사실은 모든 문제집에 다 있거든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뭐 센, RPM 뭐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런데 학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풀이 방법이 딱 결정이 돼 있다니까요. 풀이 방법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는 아예 안 나와요. 수능에는 아예 안 나와요. 쟤는 뭐 가끔 나온다고 해도 얘는 아예 안 나와요. 그런데 해주는 이유는 문제집 풀다가 갑자기 딱 나오면 이거 안 배웠는데 이럴까 봐. 알겠지? 이럴까 봐 해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도 가끔 재미로 풀어보라고 하지 이걸 시험에 직접 내질 않아요. 내는 그 순간에 풀이 방법이 결정이 돼 있으니까 다 맞아버린다니까요. 그런 문제는 안 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식을 변형하는데요. 그냥 한번 보세요. 식을 변형하는데 양변에 당연히 4차니까 a는 0이 아니에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a도 존재해요. 얘가 존재하면 얘가 존재하잖아요.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존재해요. 양변에 갑자기 x제곱분의 1을 곱해요. 됐어요? x제곱분의 1을 갑자기 곱해요. 식의 차수가 떨어뜨려지는 거죠. 그럼 얘 뭐 되지? 도와주세요. a의 x의 제곱이 되죠? 얘는 플러스 bx가 되죠? 얘는 플러스 뭐 되지? c 되고요. 얘는 플러스 x분의 뭐 되지? b 되고요. 얘는 플러스 x제곱분의 a는 0이라고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됐어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얘하고 얘를 묶어요. 얘하고 얘를 묶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래다 쓸까? 식을 살짝 변형해서 a로 묶어서요. x의 제곱에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요. 얘하고 얘가 묶어서. 뒤에 건 b에 x 플러스 x분의 1 만들어요. 플러스 c는 0이 돼요. 됐죠?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얘를 a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의 완전 제곱에서 빼기 2로 이렇게 바꿔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얘하고 얘하고 어떤 식이야? 같은 식이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b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c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얘하고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반복되고 있잖아요.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치환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치환해요. 나중에 시험 볼 땐 탁탁탁 이거 해서 이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얘 치환해서 a t 제곱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bt에 플러스 c는 0이 되거든요.
됐죠? 됐지? 그럼 얘 전체를 봐요.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잖아요. 드디어 2차가 됐어요. 그럼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어요. 알겠죠?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얘가 항상 인수분해가 돼요. 알겠죠? 항상 인수분해가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딱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치환해서 식이 정리되어지기를 a에 t 마이너스 뭐 알파가 되고요. 뒤에 t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2차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식을 원래대로 되돌리잖아요. 그럼 a에 x 마이너스 x 플러스 x분의 1의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의 마이너스 베타는 0 이렇게 되거든요. 이해되는 거죠? 원래대로 되돌렸어요. 그걸 나는 환원한다고 그래요. 됐어요? 환원한다고 그래요. 원래대로 되돌려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양변에 몇 곱했지? x 제곱분해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양변에다가 다시 x 제곱분해를 곱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x분의 1을 x를 곱하고요. 미안합니다. 여기다가 x를 곱하고요. 여기다가도 x를 다시 곱해줘요. 됐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 할 때 x 제곱분의 1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뭐 곱하고 x 곱하고 여기다가 뭐 곱하고 x 곱했으니까 원래대로 되돌린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딱 들어가면 이런 식이 돼요. a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에 플러스 1 되고요. 뒤에 들어가면 x제곱에 마이너스 베타 x에 플러스 1은 0으로 이렇게 결국은 무슨 분해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돼버린다니까. 2차식 두 개로. 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알겠지?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첫 번째는 양변에 뭘 곱하고 x제곱분해를 곱하고 두 번째는 치환하고 세 번째는 원래대로 되돌려서 x 한 번씩 곱하면 딱 인수분해가 끝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큰 틀은 이렇습니다. 됐지요? 딱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따가 문제 풀면서 얘를 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결정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식을 딱 보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 식이 이런 식이구나라고 딱 판단이 되면 탁탁탁 결정이 돼 있어요. 다. 지웁니다. 지워도 되겠어요? 요거? 우선 얘를 전개하면 되겠지? 얘를 전개하면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못 풀어서 그런 건데 나중에 문제 풀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선 치환한 건 이해되지? 그럼 얘가 t에 대한 몇 차식이 되는 거야, 다. t에 대한 2차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 t에 대한 2차식은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근해 공식을 쓸 수가 없게 만들어진다니까. 그건 좀 이따가 문제를 풀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 얘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그렇지? 예를 들면 치환하잖아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된다니까. 2t의 제곱에 플러스 t 마이너스 3은 0 이런 식이 된다고요.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 얘 2, 1, 3, 1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양변에 x를 곱하면 4차식으로 원래 만들어진 거야. 처음에 x 제곱분해를 때려 곱했으니까 x씩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양변에. 됐죠? 됐습니까? 이것까지만 해도 되는데 5차까지 하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5차까지 해볼게요. 알겠지? 5차 상반식까지 해줄게요. 끝이에요. 그냥. 뒤에 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라니까. 이건 내가 식을 보여주려고 쓴 거고 이런 식이 나오면 양변에 뭐 한다고? x제곱분해를 곱하고요. 뭐 해요? 치환해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되돌리고 x 곱하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알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쩔쩔매요. 근데 딱 알면 방법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훅 풀리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특수하다고 한 거예요. 지워도 돼? 네, 좋아요. 그 다음에 5차짜리도 해볼게요. 5차짜리 상반식도 있어요.
얘는 안 지우겠습니다. D급 보시면 5차 상반식인데 혹시 몰라서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bx 4제곱 플러스 cx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cx 세제곱에 bx 플러스 a는 0이 돼요. 이렇게 됐죠? 끝판왕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됐지? 하는 이유는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처음 생각은 이게 다야. 쫄지만 마세요. 알겠죠? 쫄지만 말고 처음 딱 보면 인수분해 먼저 하자 그 생각만 딱 있으면 고차는 쉬운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풀린다 2차도 쫄았는데 이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자 해볼게요. 먼저 가만히 봐요. x에다 몇 넣으면 빵 돼? 마이너스 1넣으면 빵 되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마이너스 1넣으면 얘 몇 돼요? 마이너스 a죠? 얘 뭐지? 플러스 a죠? 얘 뭐예요? 플러스 b죠? 얘 뭐죠? 마이너스 b죠? 얘는 마이너스 c, 얘는 플러스 c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전체가 빵 돼요. 이 얘기하고 똑같아진다니까요. 이렇게. 이때를 가만히 봐요. 이때 a,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b니까 없어졌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c.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뭘 인수로 가져요. 반드시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항상 0이 되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x-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뭘 인수로 가져요? x 플러스 1을 반드시 뭘로 가져요? 인수로 가져요. 됐죠? x 플러스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요. 그러니까 조립제법 해보는 거죠. a, b, c 약간 넓게 쓸게요. a, b, c, b, c, b, a 약간 넓게 쓰세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x 플러스 1 인수로 가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됐지? 한 번만 해보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얘가 a 곱합니다. 마이너스 a 두 개 더합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부호 바꿉니다. a 마이너스 b 두 개 더합니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부호를 바꿉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두 개 더합니다. cc 마이너스 a 플러스 b 부호를 바꿉니다. a 마이너스 b 두 개 더합니다. a 곱합니다. 마이너스 a 빵 이렇게 돼요. 됐어요? 됐죠? 좀 더러운데 한 번 정도 해봤어요. 5차가 끝이에요. 5차까지 내면 진짜 뭐 더 할 게 없는 거죠. 나는 그냥 규칙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5차까지 한 거예요. 해봐도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대답해 보세요. 얘가 몇 차지? 지금 5차인데 1차가 하나 빠졌잖아요. 그럼 얘 몇 차예요? 4차인 거죠? 근데 개수를 보세요. 그쵸? 개수를 보세요. 어디로 간 거지? 1로 갔잖아요. 그쵸? 1로 갔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5차는 3차 하는 방법과 몇 차 하는 방법? 4차 하는 방법을 같이 쓰면 5차가 풀려요. 이해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3차와 4차를 모두 적용하면 돼요. 당연히 이때 3차, 4차는 상반식이에요. 됐지?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개수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눈에 쉽게 들어와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대칭식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건 뭐 상반식이라는 게 있는데 상반식도 뭐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는데 보기차식은 뭐 좀 부끄러운 내용이에요. 너무 쉬워서.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보기차식도 사실은 결국 무슨 분해 한다는 거지? 너 계속 그거만 하니? 맞아요. 이거만 할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고차 보고 제발 쫄지 말라고. 안 해봤으니까 쪼는 거예요.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보기차식은요 이런 거예요. 차수가 모두 짝수인 거예요.
아까 잠깐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요. x 4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돼 있대요. 아, 이것도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면 차수를 보세요. 몇 차? 4차, 2차 이렇게 됐지? 4차, 2차. 이거 치환 안 해도 되지 않아? 이 정도는. 그치? 여기 어떻게 한다고? x제곱 뒤에 뭐? x제곱 어떻게 하면 되지? 3, 1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x제곱에 플러스 3에다가 뒤에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1은 0인데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 계속 해야 됩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됐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제곱 플러스 3이 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됐지?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시험에 안 나오죠. 해봐도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을 살짝 했었어요. x 4제곱에 이렇게 있대요. 그럼 얘는 무슨 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를 보는 거예요. 얘를. 알겠지? 얘를 뭔가 넣고 빼고 해가지고 무슨 제곱식을 만드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식을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돼요. 계속 이거예요. 인수분해 한다니까요. 아까 우리가 보기차식도 왜 그렇게 했었지? 왜 x제곱을 양변에 곱지 4차짜리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 인수분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x 4제곱에 두 가지가 있어요. 플러스 2x제곱에 플러스 1하고요. 그리고 뒤에다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식하고요. 이 식은 어떤 식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완전히 같은 식인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끊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인수 분해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알겠지?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결국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요. 됐죠? 완전 제곱식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두 개 잘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고차 방정식은 뭐 하겠다는 거야? 그냥 인수분해 하겠다는 거예요. 알죠?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은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언제? 근의 위치를 결정한다든가 근의 부호를 결정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고차 방정식에서는 다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과 계수인데 근과 계수는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10시 25분이니까 이번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죠. 잠깐 쉬세요.